4.15 총선을 2주 앞둔 오늘부터 각 당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YTN 정치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YTN 당당당 총선편, 오늘은 정치 1번지죠. 서울 종로로 나왔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곳 중계석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를 만나서 지역 민심과 당의 필승 전략 알아봤는데요. 잠시 뒤 오늘 오후 4시 반에는 민주당 이낙연 후보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 네. 이곳에 나와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네, 종로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이기 때문이죠. 자, 김주영 기자, 혹시 이번 총선의 지역구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네, 4대 1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국 평균 경쟁률이 4.4대 1이라고 네. 합니다. 그런데 이곳 종로에는 무려 12명의 후보들이 네. 출마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경쟁률이 높죠. 네, 그런데 사실 이낙연, 황교안 두 후보가 워낙 거물급이라서 다른 후보들은 크게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사실인데도요.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종로에 출마한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게 바로 정치 1번지의 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떨어지더라도 종로 선거구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정치인으로서는 자신의 정치 이력에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는 뜻입니다. 또 종로구의 주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수 정당도 이 종로구에는 후보를 많이 내는 편이고요. 실제 주민들의 정치 참여는 투표율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3차례의 총선에서 서울시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투표 참여율을 보여주는 곳도 바로 이곳 종로입니다. 네, 이렇듯 정치적 관심이 높은 종로의 표심, 바로 총선의 판세를 읽을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적어도 최근 3차례의 총선만 보면 이 종로의 표심으로 서울시의 판세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종로에서 이긴 당이 서울시 전체로 봐도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갔다는 뜻인데요. 네. 적어도 서울에서만큼은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겠네요. 또 한편으로 종로는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한 네,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앞서 윤보선,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모두 이곳 종로의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에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황교안 후보는 각각 여야에서 대표로 내세우는 차기 대권 주자죠. 이번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 여러모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거꾸로 말하면 종로는 다른 어떤 지역구보다도 전체 판세가 오히려 종로의 판세 혹은 표심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각 당 상황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이죠. 각 당 지난 자정부터 오늘 새벽 0시부터 무척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자정을 넘기자마자 각 당 선거 캠프 숨가쁘게 돌아갔는데요. 먼저 민주당은 이낙연 위원장이 종로구의 한 마트를 찾는 것으로 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보다 뒤늦게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네. 때문에 이 더불어시민당을 국민에게 알리고 당과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로텐더홀에서는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함께 공동 출정식을 열고 있어요. 네. 이 국민을 지킵니다. 코로나19 국난에 맞는 주제를 내세워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의 선대위 지도부들, 그리고 더시민당에 속해 있는 비례대표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서 네. 원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대위는 각각 꾸렸지만 앞으로도 합동 유세나 또 합동 회의를 통해서 유기적인 선거운동을 펼칠 계획이고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이 깜짝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서울 자양사거리에서 이 지역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고민정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 다른 후보들의 유세를 도울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미래통합당은 어떻습니까? 네, 미래통합당은 오늘 새벽 0시부터죠. 서울 광화문 광장, 요 앞에 있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선거운동 시작을 알리는 나라 경제 살리기 출정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황교안,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황 대표는 자신이 출마한 서울 종로와 주변 지역을 돌면서 1대1 유세에 집중했고요. 김 위원장은 경기도 여러 지역구의 후보들을 찾아가서 지원에 나선 상황입니다. 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출근 인사를 하면서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지역으로 내려간 정당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생당은 오전 일찍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민생당이 자리를 잡아서 일하는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고요. 정의당은 이정미 후보가 출마한 인천 연수을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어제 여수에서 시작한 국토종주 이틀째 이어가고 있고요.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은 어제 오늘 자정이죠. 오늘 자정에 유튜브를 통해서 후보들의 각오를 밝혔고, 이어서 역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서부터 어떤 공식 선거운동을 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곳곳에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또 지나가는 길에서는 유세 차량도 볼 수 있었고요. 그렇죠? 네. 선거법상 오늘 자정을 넘긴 순간부터는 바로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동네마다 지역 주민들의 눈길이 많이 머무는 이른바 현수막 명당이라고 하는 곳들이 있죠. 이 자리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현수막을 여러 개 들고 옮겨 다니면서 사다리를 놓고 설치하는 모습 밤새 이어졌습니다. 네, 이렇듯 선거운동 첫날 정치권 소식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잠시 뒤 오후 4시 반에는 민주당 이낙연 후보와 함께 이곳 중계석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